싱글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파트 1. 사랑은 어렵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을 사랑의 언어라고 부르고 그 5가지를 설명해준다. 그 5가지는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함께하는 시간, 신체 접촉이다. 이 책을 쓰기 전 저자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다. 그리고 그 책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00만 부가 넘게 팔렸으며 32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 책은 사실 부부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었으나 많은 싱글들도 그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많은 싱글들이 저자에게 싱글들을 위한 책도 써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30년 이상 싱글을 위한 카운슬러로 봉사를 해오던 저자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사랑에 배워야 할 것이 있을까?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감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는 확실하게 사랑이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배워서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술에 해당하는 5가지 기술이 바로 저자가 주장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우리가 이혼을 했건 사별을 했건 혹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건 우리의 가장 깊은 정서적 욕구는 사랑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가장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챕터 1. 점점 더 늘어가는 싱글. 미국의 성인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8,850만 명이 싱글이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싱글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싱글에는 미혼, 이혼, 별거, 사별, 싱글 부모의 5가지 부류가 있고 이 각각의 부류는 서로 매우 다르다. 어떤 부류의 싱글이건 인간인 그들은 자기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싱글도 사랑을 주고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저자는 의미를 추구하는 싱글의 삶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확언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싱글들은 사랑보다 컴퓨터를 더 잘 안다. 그들은 사랑보다 컴퓨터를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사회학자, 인류학자, 교육자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연구 보고서들을 통해 사랑은 학습된 반응, 학습된 감정이라고 밝혔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관계가 깨어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상당 부분은 서구 문화가 사랑을 진지하게 배우지 않은 결과다. 챕터 2. 인간 관계의 열쇠. 모든 관계의 근원은 부모와의 관계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부모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싱글들이 많다. 이들은 그로 인해 생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긍정적인 활동에 몰두했고 많은 영역에서 훌륭하게 목표를 달성했지만 다른 성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데는 실패를 거듭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터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인간관계에 또 다른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관계의 변화를 겪지만 어떤 관계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이유를 분석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저자는 결혼 상담자로 30년을 일해온 경험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싱글이 된다고 확신한다. 사랑에 대한 명저인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도 밝혔듯이 사랑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대해 아주 무지하다. 우리는 대개 사랑이 그냥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믿고 있다.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대학의 도로시 테노브 교수는 자신의 저서 참사랑과 생리적 사랑에서 사랑에 빠져드는 사랑의 도취 단계의 평균 수명은 2년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맹목적인 사랑의 1단계가 끝나면 불같은 감정이 사그라드는 사랑의 2단계에 들어간다. 배우자와 장기적 관계를 누릴 수 있으려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사랑에 빠진 단계의 황홀경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는 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2단계의 사랑을 언약의 사랑이라고 부른다. 서로에 대한 도취 상태가 사그라들면서 인생에는 서로를 좇는 것 외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서로에게 맞춰져 있던 황홀감이 사라지고 둘은 서로에게 차츰 거리감이 생기게 된다. 2단계인 언약의 사랑은 의식적인 사랑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를 사랑하겠다는 헌신이다. 그리고 연인은 자신의 연인이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면
사랑받고자 하는 그 연인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면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연인에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은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인들이 이별을 되풀이하게 된다. 각 사람은 자신의 언어로 사랑을 말하면서 상대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고 그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프랑스인에게 일본어를 말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상대방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챕터 3. 제1의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온 말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5가지 근본적인 사랑의 언어 중 첫 번째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다. 인정하는 말이 생활화된 싱글도 있다. 그들은 긍정적인 언어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인정하는 말들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다. 이런 언어적 환경에서 성장한 그들은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언어로 말한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격려자로 통한다. 자신이 만나기 시작한 사람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경우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들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이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들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 중 하나는 인정하는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브라이언이란 청년은 인정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자신과 만나는 여자인 린다에게 전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었다. 저자는 브라이언에게 노트를 펼치고 긍정적이고 남들에게 해줄 수 있는 칭찬들을 적어보게 했다. 제일 먼저 브라이언에게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조언했다. 부모님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고 먼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고 그 결과 처음엔 어색해하던 브라이언은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고 그의 부모님도 그에 따라 브라이언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인정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 브라이언에게 저자는 노트에 린다에게 할 만한 칭찬의 말들을 쓰도록 했다.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건넬 말들도 함께 적게 했다. 상담이 끝나고 저자는 1년 후 다른 싱글 컨퍼런스에서 브라이언을 만났다. 브라이언은 저자에게 여자친구 린다를 소개해주며 감사를 표했다. 저자의 조언에 따라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표현한 그들은 관계가 좋아져 사이가 좋은 연인이 되어 있었다. 브라이언의 사례에서처럼 사랑의 언어를 익히는 것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 인정하는 말에는 방언들이 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친절한 말 등이 인정하는 말의 방언들이다. 인정하는 말은 관계를 향상시킨다. 사랑은 언제나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챕터 4. 제2의 사랑의 언어 선물. 선물이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물건이다. 어떤 선물들은 단지 몇 시간 밖에 가지 않는다. 아이가 마당에서 꺾어 들고 온 민들레는 금방 시들지만 그 기억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된다.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선물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상대의 화를 풀어주려고 주는 것도 선물이 아니다. 선물은 과거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순수한 사랑의 표현으로 제시될 때에만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상대에게 선물을 잘하려면 우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관심사나 그의 자녀들의 관심사를 포착해야 한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데는 시간과 의식적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적어둘 필요가 있다. 선물을 통해 사랑을 전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말을 주의해 들으면 어떤 것이 적합한 선물인지 단서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전 속도에 따라 상대의 반응에도 신경 써야 한다. 아직 둘 사이의 만남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을 선물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또한 선물이 진정한 사랑의 대용물로 주어질 때 상대는 그 선물이 사랑의 얄팍한 모조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가령 이혼하고 양육권을 박탈당한 남자가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때 바쁘다는 핑계로 선물만 안겨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선물보다는 상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 되어야 한다. 사람들 중에는 선물을 받으면 깊은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선물은 사랑의 언어이다. 사랑은 5가지 언어 모두로 표현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된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나머지 4가지가 다 있어도 상대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
챕터 5. 제3의 사랑의 언어 봉사. 봉사는 근본적인 사랑의 언어 중 하나이다. 오늘날 같은 개인 중심 사회에서는 섬김의 개념은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은 언제나 본받을 가치가 있는 삶으로 여겨져 왔다. 참된 사랑은 봉사를 통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봉사 말이다. 꼭 대단한 전문 기술이 있어야만 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기꺼이 그를 대신해주는 일이면 봉사가 된다. 인생에는 봉사로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가득하다. 차를 몰고 가는 길에 누군가를 태워줄 수도 있고 마트에 가는 길에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것들도 봉사가 된다. 그러나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배우고 자라온 이들에게 이런 봉사는 조심해야 한다. 그들에게 봉사를 하려면 먼저 그 행동을 해주어도 괜찮은지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다. 봉사가 자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상대를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해주려고 한다. 그녀의 집을 수리해주고 힘든 일을 함께 해주며 자신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나 봉사가 자신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에게 이런 봉사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고 그 봉사에 대한 호감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친절한 봉사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은 호감이 있어도 그것이 연인으로 느끼는 호감인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의도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챕터 6. 제4의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이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점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해주는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제일 주된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려 하면 그것은 마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서로의 눈을 응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둘 다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연인이 공동의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서로를 아끼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준다. 함께하는 시간의 방언으로 가장 흔한 것은 함께하는 대화이다. 함께하는 대화란 친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 생각, 감정, 욕구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함께하는 대화는 인정하는 말과 많이 다르다. 인정하는 말은 말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함께하는 대화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듣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함께하는 대화는 상대에게 나의 특별한 마음을 전해줄 것이다. 함께하는 시간의 또 다른 방언은 경청하기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도통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른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도 8가지 지침이 있다. 1.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눈을 쳐다봐야 한다. 2.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야 한다. 4. 상대의 신체 언어를 관찰해야 한다. 5. 말을 끊고 끼어들면 안 된다. 6. 확인 질문을 하며 상대의 말을 이해했음을 알게 해준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러이러하다는 말이 맞죠? 이런 식으로 확인 질문을 적절히 건넨다. 7. 상대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현해야 한다. 8. 도울 만한 일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이런 식의 대화에는 분명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열심히 잘 들어주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의 시간이 들게 될 것이다. 이 경청은 상대방이 존중과 이해와 사랑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함께하는 시간의 또 다른 방언으로는 함께하는 활동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는가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함께하는 활동에는 수년 동안 나눌 추억거리들이 많이 생긴다는 보너스가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랑의 추억이 된다. 챕터 7. 제5의 사랑의 언어 신체 접촉. 아동 발달 분야의 많은 연구 결과는 동일한 결론을 내놓았다. 부드럽게 잡아주고 안아주고 어루만져준 아기들이 오랫동안 신체 접촉 없이 방치된 아기들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부드럽고 따뜻한 신체 접촉은 근본적인 사랑의 언어이다. 우리의 몸은 첩촉하도록 만들어졌다. 부드러운 포용은 모든 아이에게 사랑을 전해주지만 신체 접촉이 주된 사랑의 언어인 아이에게는 사랑의 외침 그 자체이다. 이 사랑의 접촉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랑의 접촉은 잠깐의 시간이면 충분히 암묵적이고 미묘한 것일 경우도 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껴안는다. 신체 접촉이 사랑을 강력하게 전해주기 때문이다. 싱글도 인생에서 많은 위기들을 당한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 친구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신체 접촉이라면 그를 안아주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신체 접촉을 사랑의 언어로 얘기하면서 성적인 것과의 관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대에 성혁명이 폭발하기 10년 전 프로이트 연구자인 에리히 프롬은 자신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명백한 임상적 사실에 따르면 무제한의 성적 만족을 추구한 사람들은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개 심각한 신경증적 갈등이나 증후군에 시달린다. 모든 본능적 욕구의 완전한 충족은 행복의 기초가 아닐 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성욕은 갈증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필요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배타적 성관계를 향한 인간의 깊은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배타적 성관계란 한 명의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성 관련 조사 결과 동거 커플의 95%와 부부의 99%가 동거인 또는 배우자가 자신과만 성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현대 사회의 싱글은 프로이트와 사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싱글은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다.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욕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기분과 욕구에 따라 타이밍이 달라진다. 상대방의 신체 언어와 제스처를 관찰하면 상대방을 만져도 되는 적절한 시기를 알 수 있다. 주로 상대방이 큰 일을 이룬 후에는 대개 접촉이 용이해진다. 거꾸로 실패했을 때도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 연인 관계에서도 신체 접촉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그럼에도 핵심은 데이트 상대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다. 데이트 상대가 불편해하는 장소에서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대하는 사람은 파괴적인 행동을 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쳐야 한다. 만약 누군가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엔 반드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사랑의 언어인 신체 접촉은 결코 완력을 쓰지 않고 따뜻한 손길로 마음을 표현할 적절한 때와 장소와 방향을 찾아야 한다.